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좀 간단한 거라서 좀 빠르게 몇 개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밑에 수직 정렬하는 거는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보고 이대로 따라서 만드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하진 않을게요. 예제 만들기 1, 4분할이죠. 완벽하게 화면을 4분할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 태그가 4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div라는 이 녀석한테 백그라운드 컬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바로 컬러를 주지 말고 이 녀석한테는 포지션 앱솔루트만 좀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째를 불러내서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first child, 이 첫째 녀석한테는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탑0, 레프트0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0, 레프트0, 그다음 라이트는 50%, 바텀은 50%, 이렇게 해서 부여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이 블랙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둘째 여성한테는 탑 50%, 레프트 50%, 탑이 0으로 50%, 라이트가 0이고 바텀이 50%라고 해서 그린. 자, 저는 둘째를 이쪽에다 위치를 시켰는데 둘째가 일로 와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그런 거는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셋째 같은 경우는 탑 50, 레프트는 0, 라이트가 50, 바텀이 0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레드, 그리고 골드, 마지막 막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라스트 차일드를 사용해서 탑 50, 레프트 50, 라이트 0, 바텀 0, 골드, 이렇게 4분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6분할 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9분할이군요. 9분할 하는 거. 9분할 같은 경우는 화면 기준으로 정확히 3등분을 해야 돼요. 이 3등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100%를 기준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사용을 할 건데, 그냥 33%만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99%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3333이라고 하는 소수점 4자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거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확실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판단할 때요. 적어도 소수점 4자리까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2자리까지, 4자리까지, 뭐 1자리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겠지만 당연히 소수점이 더 깊어질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에 일반적으로 가장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은 아니지만 보통의 상황에서 4자리까지 표현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 9분할이니까 DIV를 9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first child 이 녀석한테 좀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탑0 레프트 0인데 라이트는 66.6666%, 바텀도 66.6666%, 이렇게 3분할. 그 다음에 둘째한테는 탑0, 레프트는 33.3333, 라이트도 33.3333, 바텀은 66.6666,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여기 퍼센트가 없어졌군요. 그럼 그린이 옆에 와서 붙을 거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탑 0이고 레프트가 66.6666, 라이트는 0, 바텀은 66.6666,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세트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할 거고요. 9분할도 쉽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예제가 첫 번째 예제랑 사실 다를 게 없네요. 첫 번째 예제는 너비너피를 써서 만들었었나 보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이 이제 이건데, 자, 이 녀석 일단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를 만들어 내도록 할까요?
섹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div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섹션한테 영역을 줄 거예요. div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필요하겠군요. 섹션에 보더를 하나 씌워 놓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얘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0, 200 들어가 있군요. 사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섹션한테 사이즈를 줘야만 하는 이유는 사이즈 없이는 얘가 콘텐츠 크기를 가지지 못할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녀석들을 유령으로 만들어서 너비 높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탑 레프트 이런 걸로 사이즈를 만든다면 부모가 가진 크기 안에서 퍼센트를 따져야 되니까 얘가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안쪽에 이제 div들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div들이 섹션에 가둬져 있었으니까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도록 할게요. 얘를 지금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앱솔루트를 주는 이유는 이 녀석 자체가 나중에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유령이 되어야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릴레이티브인 상황에서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위치 기준보다는 유령인 상태가 더 컨트롤하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또 영역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div의 첫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색깔은 그냥 안 보고 제가 진행할게요. 탑 0, 레프트 0, 라이트 50%, 그 다음에 바턴 50%. 다른 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일단 하나 나왔고, 둘째한테 ph, 둘째한테 얘네 뭐 골드 같은 거 해볼까요? 섭령 레프트 50%, 라이트를 0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한테 여기는 블루 같은 거 넣어볼까요? 탑 50%, 레프트 50 말고 0, 라이트 50%, 바텀 0. 그리고 이제 막내한테 얘는 그린 탑 50, 레프트 50, 라이트 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수평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 가운데, 화면 기준 정가운데에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섹션 녀석한테 직접적으로 탑 50% 그리고 레프트 50%라고 부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위에서 50%만큼, 왼쪽에서 50%만큼 밀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화면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지 못하죠. 얘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섹션이라는 이 녀석은 기준점이 어디예요? 탑 50, 레프트 50으로 밀었을 때 그 50만큼 밀린 기준점이 존재하게 돼요. 이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서 우리가 탑에서 50만큼 밀었다, 레프트에서 50만큼 밀었다, 이런 것들이 만나는 그 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이 왼쪽 상단 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지금 화면 정가운데 기준으로 우하 편향이 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좀 갔고요. 아래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꼭지점이 왼쪽 상단 기준이라서 그래요. 이 점은 지금 완벽하게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근데 이 컨텐츠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완전한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얼만큼, 위쪽으로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판단을 할 건데 제가 이 보더를 10으로 늘릴게요. 자, 이것도 저장했다. 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정확하게 절반을 움직일 수 있죠? 지금 기준은 이 점이에요. 지금 섹션이라고 하는 데가 200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세로도 200만큼이에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섹션한테는 보더라고 하는 애가 10픽셀로 감싸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화면상에 존재하는 이 컨텐츠는 이 보더까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옮겨주려면은 애초에 110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가로가 200인데 10, 10 해서 220일 거고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110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은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translate x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자, 이 translate x 가지고 마이너스 110 픽셀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110 픽셀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일단 이 트랜스폼 스타일 속성은 뭐냐면 그냥 이 콘텐츠를 변형시키는 스타일 속성인데 그 중에 translate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좌표를 이동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트랜스폼 이 녀석은 다른 엘리먼트들한테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그래서 얘만 독단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110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translate y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녀석한테도 마이너스 110 픽셀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픽셀을 고정시켜 놓는 이 상황은 이 사이즈가 변했을 때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얘가 300으로 커지면 이 안쪽에 있는 DIV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쪽 기준으로 여기로 커질 거니까 그러면 내가 또 이거 맞춰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를 50%라고 부여를 할 겁니다. 이 퍼센트는 컨텐츠의 크기 기준 마이너스 50%만큼 x좌표를 이동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자꾸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앱솔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한 2차원, 평면 2차원을 생각할 게 아니라 3차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3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축은 가로죠. 그다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y축은 세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녀석, 이 3차원으로 표시되는 이 녀석이 이제 Z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의 방향이죠. 자, 근데 그러면 Y축은 위로 이동을 하는데 왜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X, Y는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Y는 사실 방향이 저쪽이 아니라 Y는 이게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상황에서는 Y축을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로 가야 되면 마이너스가 맞는 거예요. 아래로 가야 되면 플러스겠죠? 그리고 Z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이쪽이 맞고요.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탑 50, 레프트 50 말고 탑은 50인데 라이트를 50만큼 밀었어요. 이러면 이제 기준 누가 됐어요? 이거 우측 상단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냐에 따라서 얘는 기준점이 바뀝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왼쪽 상단이 기준인 게 맞지만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좌하 편향되어 있죠. 위로 좀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렇죠?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폼은 이런 능력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존재해요. 뭐가 있냐면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은 줄어들어요. 사이즈를 변환시키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커지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얘를 각도를 좀 틀어서 이게 정확히 속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로케이트 어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로케이트 이거는 찾아볼까요? CSS 트랜스폼 이런 거 들어가서 트랜스폼 안에서 쓸 수 있는 거 로테이트군요. 로케이트가 아니라 로테이트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게 0.5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돌립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애초에 이거 말고 아예 좀 기울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 안에다가 x 에서 50% 어떻게 바뀌는 거지? x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정확히 수치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잘 쓰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선 같은 거 박스 형태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조금 돌리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반대로 좀 돌려요. 그렇게 둘을 겹치면 X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트랜스폼, 변형시키는 요소다.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우리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4-234 얘는 뭐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내가 껐네. 아까 거를 지웠군요. 네, 이걸로만 보죠. DIV 하나 만들어 놓고 DIV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주지 말고 탑 10 레프트 10 라이트 10 바텀 10 또 다른 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히지 말고 보더를 씌웁시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10%씩만큼 밀어냈기 때문에 얘는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유사하게 해봤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섹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이 섹션한테 너비 높이 같은 거 따로 안 주면 너비 같은 거 따로 안 주고 높이만 부여를 하면 얘는 최대화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이러면 얘는 당연히 최대화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진 레프트 100, 마진 라이트 100 이러면은 화면의 가운데잖아요. 이렇게 정렬하던 것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위아래에 공통으로 오른쪽 왼쪽 공통으로 주면은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자, 이제 이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문제 밑에 이제 힌트를 열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박스 3개와 오른쪽에 보이는 박스 3개 이 녀석들은 똑같죠? 겹쳐있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라고는 Z-인덱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것 빼고는 다 똑같은 상황. 그럼 이거를 이제 외곽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외곽선의 안쪽에 이렇게 3개 위치 잡고 이렇게 3개 위치를 잡아도 되겠지만 색깔을 입힌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균등하게 뻗쳐져 있는 이런 모양을 그릴 때 우리가 퍼센트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6개를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화면 기준으로 반을 갈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에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CSS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힌트 내용이었어요. 해서 그 녀석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내비 태그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검은색 외곽선 역할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반을 가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태그, 이렇게 하나의 태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섹션을 2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자식으로 div를 3개씩 만들어 낼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만큼을 신경 쓰면서 이만큼만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덱스만 하나, Z-인덱스만 하나 부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이 파트를 진행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섹션에 div 3개 그러면은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div 3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div들을 앱솔루트 줘서 위치를 잡는 거죠. 잡는데 이 전체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위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 밀어야 돼요. 세 개 다. 이만큼 밀어야 되고 이만큼 밀어야 되고 이만큼 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있는 하나의 영역을 반을 또 나누면 얘는 좀 덜 밀어도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잡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조차도 반으로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반을 나눈다라는 개념은 애초에 태그를 하나 더 구성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애초에 여기까지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일단은 내비부터 볼까요? 내비 이 녀석은 유령이면서 유령의 집이면 좋겠네요. 왜? 얘도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죠? 화면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이거 방금 전에 전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죠? 동일한 간격으로 띄워주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요. 그다음 탑에서 10%, 레프트 10%, 라이트 10%, 바텀 10%까지 자꾸 다른 게 나오네요. 그냥 B만 써야겠다. 이렇게 부여를 할 거고 보더를 하나 씌울 겁니다. 자, 그럼 외곽선 하나가 만들어졌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게 부모 내비 기준으로 제가 절반 할 거예요. 50%. 그리고 높이도 50% 부여해서 가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 그 보더를 씌워서 보자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어쨌든 우리가 구성하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할 겁니다. 유령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완벽하게 겹쳐 있는 상태, 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내비의 자식 중에서 둘째 ADH 차일드 지금은 막내라고 골라도 되겠네요. 어차피 둘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한테 제가 레프트 50%를 사용해서 밀어버릴 겁니다. 자, 아니면은 라이트 0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레프트 50%와 라이트 0이 지금 효과가 좀 달라요. 모습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여기가 갑자기 이런 게 생겼죠? 얘는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섹션인데 이쪽으로도 이만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이유는 이 보더 때문에 5픽셀씩 가지고 있는 보더의 영향 때문에 이 안쪽에 20픽셀만큼 선이 총 4개니까 그만큼이 겹쳐 있는 상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보더를 지우면 해결될 문제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섹션은 탑 0과 레프트 0으로 고정을 좀 해줄게요. 그렇게 했을 때 라이트 0 여기서는 레프트를 오토로 사용해서 손을 좀 모아주겠습니다. 다시 갈 수 있게끔. 이거 방금은 왜 일을 못했냐면 너비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00 하면은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너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div들 작업을 좀 해줄까요?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얘한테 공통으로 좀 부여를 할 겁니다. 너비는 40%, 높이도 40%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도 하나 씌워줄게요. 셀, 솔리드, 블랙.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또 겹치겠죠? 이 겹친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좀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째
지금 제가 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지만 동일한 태그이기 때문에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첫째한테는 탑에서 10%,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10%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한테는 좀 더 밀면 되겠죠? 여기를 30 이렇게 좀 더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막내한테는 조금 더 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색깔 입혀줘야 됩니다.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녀석한테는 뭐라고 해줄까? 이 순서가 빨강, 오렌지, 그린이네요. 여기가 레드, 오렌지, 그린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추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더 필요한 불필요한 거 보더 지워주도록 하죠. 이거. 그럼 얼추 나왔죠?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 녀석 중에서 이 녀석만 얘만 끄집어내서 Z인덱스를 얘보다 높게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초록색은 지금 막내기 때문에 가장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렌지 중간 녀석한테 Z인덱스를 줄 거다. 근데 봤을 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중에서 둘째라고 하면은 이거죠. 이거고 두 개가 같이 골라지겠죠? 실제로 제가 밑에 코드에서 내비의 자식 섹션의 자식 div인데 지금 여기네요. 여기 이 녀석한테 만약에 Z인덱스를 B를 줬다라고 하면 둘 다 올라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는 얘 하나만 올려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다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클래스 같은 걸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인데 이 녀석이 라스트 차일드인 거예요. 그러면 내비로 자식 있는 애들 중 섹션 중에서 얘를 먼저 고른 거고요.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또 고른 거니까 여기다가 Z인덱스를 뭐1 이렇게 주면은 뒤에 있는 애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클래스 같은 거 부여해서 애초에 이런 거 하나 부여해서 그냥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가도 동일하겠죠? 어차피 클래스 A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조를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거 반 가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세 개 구성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성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6개를 위치를 다 안 잡아도 되니까 우리 3개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였고요. 적절하게 그냥 활용해보는 문제였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반복 숙달 조금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다가 또 하나를 올릴 건데 자, 이건 같이 볼 거예요. 먼저 밑에 풀다운 메뉴 버전 2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1부터 10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순서대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1부터 20까지 진행했던 그런 녀석들처럼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한 뒤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 전까지는 연습을 좀 해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첫 번째 문제 2차 메뉴까지 마크업을 해달래요. 2차 메뉴까지 마크업을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동물, 식물, 광물 있는데 포유류랑 조류는 어디예요? 이거는 동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과일, 야채는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금속, 비금속,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마크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1차 메뉴 만들 때 내비에 메뉴, 박스 해놓고 이 안에 UL 그리고 LI 4개 그 안에 A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때요
이제 2차 메뉴랑 3차 메뉴 같은 걸 만들어 낸다고 치면은 사실 1차 메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의 반복이에요. 2차 메뉴랑 3차 메뉴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메뉴 아이템 1 이게 아니라 달러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엮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가져옵니다. UL부터 가져와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이게 지금 2차 메뉴를 만들어 낸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1차 메뉴 안에 2차 메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1차 메뉴 안에 4개의 메뉴가 있는 거고 1차 메뉴 아이템 2에 4개의 메뉴가 또 있는 거고 1차 메뉴 아이템 3에 4개의 메뉴, 4개의 메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UL, LI, A까지는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차 메뉴, 4차 메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해도요. 플러스로 엮은 다음에 UL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이 뒤에 부분을 3으로 바꾸면 이거 3차 메뉴까지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젠코딩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메뉴 아이템 1에 2차 메뉴 아이템 1 안에 3차 메뉴 4개 이런 식으로. 그럼 총 메뉴 몇 개예요? 1차 메뉴, 2차 메뉴까지만 동일하게 4개씩 만든다라고 치면은 4개의 메뉴가 각각 4개의 메뉴 아이템이 각각 4개씩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개예요? 16개죠. 그렇죠? 그러면 그 16개의 메뉴가 4개씩 또 가지고 있어요. 총 몇 개? 64개겠죠?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메뉴를 그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수가 당연히 다르다면 그때는 우리가 수동으로 좀 건드려 줘야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규격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반복 구조라서 그냥 붙여넣기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메뉴 박스고요. 메뉴죠. 메뉴 아이템입니다.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그리고 이 녀석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녀석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는 2차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열린 다음에 얘한테 마우스가 올라가면 또 3차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L부터 A까지가 하나의 메뉴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얘를 메뉴라고 했죠. 메뉴 박스는 겹겹이 쌓일 필요가 없겠지만 메뉴부터는 쌓여야 돼요. 그 구조라서 반복 구조라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마저 보자면은 2차 메뉴까지 마크업을 해라 라고 한 게 이만큼의 녀석을 동물의 안쪽에다가 넣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자, LI는 UL이나 A나 이런 거 다 자식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야채는 여기 식물 밑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금속 비금속은 광물의 밑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올바른 마크업이 된 거예요. 다음. 자, 2차 메뉴까지 마크업했고 모두 숨겨달라. 2차 메뉴를 숨겨달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내비, UL, LI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자식으로 있는 LI의 메뉴죠. 자식으로 있는. 이게 2차 메뉴예요. 메뉴 아이템 숨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준다. 다 숨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기존 CSS를 전부 지우고 2차 메뉴를 숨겨달라.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징 하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이런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노멀라이즈 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다음. 4번. 아니지. 3번? 계속 숨겨달라고 하는 거네요.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5번. 기존 CSS 전부 지우고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숨겨달라.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왜 숨기지?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CSS 전부 지우는 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을 숨기려고 하면은 이 녀석을 불러다가 UL에 LI를
숨기란 얘기겠죠? 이렇게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5번이었으니까 6번. 이것도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던 거죠? 그 방식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락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7번. 점점 이제 올바른 구조를 찾아가고 있어요.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식인 UL의 배경색을 레드로 변경해라 라고 하니까 돼 있네요? 왜 되어 있지? 요건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1차 메뉴 아이템에 기존 CSS를 전부 지우고 그럼 8번 2차 메뉴를 숨긴 상태에서 자식 2차 메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2차 메뉴가 일단 디스플레이가 논이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9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숨긴 상태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자식인 메뉴를 보여주세요.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죠? 레드만 빼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10번. 자, 최종적으로는 사실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냐면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건 여기서 하죠. 여기에 자식으로 UL, LI 4개 그리고 A 그리고 자식으로 인접 A 안에 뭔가를 넣진 않을게요. 아예 안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것만 넣읍시다. 지금 2차 메뉴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 내비에 자식으로 UL, 자식으로 LI, 자식으로 UL 얘를 골라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걸면 2차 메뉴를 숨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얘가 후손으로 끊어져도 사실 2차 메뉴는 잘 숨겨지겠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지금 얘는 정확하게 2차 메뉴를 찾아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얘는 방금 전에 제가 후손으로 끊는 행위는 2차 메뉴든 3차 메뉴든 상관없이 UL에 후손으로 UL이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를 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인접을 시켜서 3차 메뉴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2차 메뉴가 가려진 거지 3차 메뉴는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LI한테 후보를 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면 2차 메뉴한테 올렸는데 3차까지 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2차가 나왔을 땐 2차만 나와야 되고 3차가 나오려면 2차에 또 마우스를 올려야 돼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끊으면 후손 선택자로서 UL에 후손 UL을 다 고르니까 이 구조면 내비의 자식 UL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1차 메뉴를 말하는 거고 그 1차 메뉴에 후손으로 있는 메뉴들 2차, 3차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만 나오고요. 3차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여기서도 똑같죠? 이거를 안 끊어서 그래요. 만약에 안 끊고 3차 메뉴를 올바르게 보여주려면은 UL에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UL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3차가 나오죠. 근데 여기가 후보죠? 이것도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또 저장했다. 이러면 이제 2차 나오고 3차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모든 차수 메뉴들마다 다 따로따로 적어줄 게 아니라 후손 선택자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CSS를 좀 간단하게 축소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같은 걸 반복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태대로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얘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2차 메뉴를 만들고 나면 3차 메뉴는 정말 간단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몇 가지만 추가하면 끝나요. 근데 2차 메뉴, 3차 메뉴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반복 구조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후손 선택자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유의를 하시면은 문제없이 우리가 3차 메뉴까지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니까 이거는 주말 동안에 한번 1부터 10까지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의 모습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5분 완성할 수 있는 연습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좀 빨리 했는데 영상을 참고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